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에서 붕괴음이 들리는 그 이유 5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실 사천, 이 논란에 휩싸여 있는 민주당.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재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이재명, 끝도 이재명, 모든 것이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나부터 살고 보겠다. 셀프 디펜스, 셀프 생존 전략. 이제 이것 때문에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 목을 치고 있잖아요.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휘두르는 칼에는 어떠한 명분도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을 따져본다면은 공천 학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친명 횡재, 비명 학살, 비명 횡사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이제 이겁니다. 일단은 이인영 서울 구로갑, 홍영표 인천 부평을, 송갑석 광주 서갑. 이제 이런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그 여론조사에 이 현역 의원들 이름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 현역 의원들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그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대신에 이인영 현역이 있는 구로갑에는 23호 인재로 영입된 이용우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서 미리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 또 인천 부평을 홍영표 현역 의원이 있는 자리에는 이동주 의원 비례 여기가 또 이름이 들어가 있고, 4호 인재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광주 서갑 여기는 이제 송갑석 의원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정은경 전남대 의대 교수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한 곳이 한국 인텔 리서치라는 곳인데요. 근데 이곳은 현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록업체인 리서치 DNA의 옛날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이달 초에 민주당 총선 경선 ARS 투표 시행업체로 추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 당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PT 발표를 거쳐 3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뒤늦게 이 업체가 추가돼서 4곳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필모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실무진에서 숫자가 너무 적다고 보고를 해서 선관위 의결로 업체 숫자를 늘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인텔 리서치는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한국 인텔 리서치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앞둔 2013년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을 받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그것을 시행한 업체로 되어 있는 한국 인텔 리서치, 이곳이 이재명 시장 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으며 지금 이재명 당대표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한국 인텔 리서치 업체 대표 김모 씨 60살인데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7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들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DNA는 법인이고 한국 인텔 리서치는 개인 회사로서
제가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여론조사는 우리가 돌린 게 아닙니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는데 영 뒤끝이 개운찮은 것은 여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포함이 돼서 이제 하위 20% 컷오프 당사자들한테 일부 전화가 갔다는 건데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적나라한 사례다. 문학진 전 의원은 찐명을 위해서 비선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사당화의 길로 가는 당 지도부가 석고 대죄해야 한다. 최재성 전 의원은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핵심들은 불출마로 헌신하라. 이수진 서울 동작을 의원은 이런 식으로 등에 칼을 꽂는가. 당대표는 공천의 능력도 신뢰도 없으니 이선으로 물러나라. 지금 이렇게 반발을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위 20%로 분류한 의원이 모두 31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초미의 관심 중에 하나는 안민석 의원 등 일부 친명계 의원이 포함됐는지의 여부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경기도 오산에서 내리 5선을 했습니다. 지금 당 핵심 인사들은 하위 20%라도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위 20% 의원에게 2월 19일 그리고 2월 23일 이틀에 걸쳐 이것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붕괴음을 보이고 있고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비선 개입 의혹 때문입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계, 신명계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친위 그룹이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핵심 당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민감한 공천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금과 옥조로 여긴다는 시스템 공천이 애초부터 무너져 있었다는 뜻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고질적인 건데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문제를 두고 설 연휴 이전부터 불거졌던 이른바 친문, 친명 갈등이 그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친문, 친문재인계, 친명, 친이재명계. 이 둘 사이의 갈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 당은 명문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문재인이 케미를 딱 맞춰서 서로 손을 맞잡고 이제 서로 포옹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일종의 쇼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친명계가 자객공천을 하고 있고 친문계가 지금 학살을 당하고 있다는 그 부글부글 끓는 내부 갈등이 여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문, 친명 갈등 이것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른바 통합비례연합정당. 이제 여기에 지금 반미 인사, 종북 인사, 진보당 그리고 시민단체 이 사람들이 대거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금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을 의심스러운 눈길로 보고 있다가 완전히 등을 돌리는 현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녹색정의당이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구에는 선거 연대를 하겠다. 또 이렇게 뒤끝을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녹색정의당, 현재 현역 의원수로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정의당이 지금 민주당과 손을 잡은 것인지 완전히 뿌리친 것인지 아주 애매한 상태에서
선거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